안녕하세요. 저는 정덕경이라고 하고요. 테일과 함께 그늘을 걷다라는 책의 소개를 맡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께서는 강성규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국어 교사시라고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또 살면서 이런 글을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책에 종종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더욱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전태일이 살았던 60년대 현 시대의 노동, 60년대와 그리고 현 시대의 노동의 그늘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있는 큰 문구는 책의 뒷표지에 적혀 있는 텍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태일이 살던 60년대 노동자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책에서 평화시장에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여공들이 지금의 가치로 2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환기도 되지 않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지내니까 이제 온갖 병도 얻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해고당할까봐 두려워서 아프다고 할 수도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갖은 학대와 모독들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삶도 그늘에 머무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 테일과 함께 그늘을 걷다는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노동을 이어나갑니다.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밥이라는 주제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이제 가난했던 전태일의 가족, 그래서 어머니는 그 전태일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밥값을 대기 위해서 서울로 식모살이 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순덕이 어머니를 찾으면서 계속 오니까 전태일께서는 동생 순덕과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추운 겨울인데도 학생복을 팔아가지고 동생에게 겨우 30원짜리 밥을 사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짜장면 값이 40원이었는데 그래서 30원이었던 그 밥 1인분은 되게 푸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만 먹이고 동생에게서는 이제 먹는 신용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밥이라는 주제에서 책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2016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치여서 사망한 20살 김군, 그리고 그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가 적재기에 끼어서 사망한 현장 실습생 19살 이민호 군. 이민호 군은 연장 근무로 집에 못 오면 컵라면이랑 햇반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노동자. 그 김용균 노동자분의 사물함을 나중에 어머니가 열어봤을 때 컵라면 3개와 홈런볼 1공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전태일과 동생 순덕이 나눠 먹은 30원짜리 밥이랑 지금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차마 삼키지도 못한 채 남겨놓은 밥을 함께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들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데요. 학교를 소재로 해서 전태일의 가난한 학교 생활과 지금의 학벌을 함께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출근이라는 주제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들, 박정희의 6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산업재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아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좀 안타깝고 씁쓸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이라든지 성장, 집, 시간, 노동조합, 언어, 글쓰기, 이주 여러 가지들로 책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좋았던 게 이렇게 그 앞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각 장마다 이제 질문거리들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좀 생각해 볼 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좀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 책의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일터 요 부분을 읽고 나서 뭐 일터에 대한 요 질문거리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한 장마다 이제 분량도 10몇 페이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같이 읽고 얘기 나눠보기도 좋은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1975년 12월 16일 저녁 8시였습니다. 한창 원래는 미싱이 돌아가는 연말 성수기 초저녁이었는데요. 이날 이제 10여 개 상가, 580여 개 공장의 불이 일제히 꺼졌다고 합니다. 청계노조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이날 하루 야간 노동을 멈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글쓴이 선생님께서 상상하신 바를 따라가 본다면 이날 이제 2~3시간 주어진 그 시간은 쉬기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하든지 음식도 먹고 삶을 생각하고 술도 한잔하고 심야 영화도 보고 사랑도 나누고 심지어 일찍 자기도 했을 혹은 뭐 오랜 친구에게 편지 한 줄 적었을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 당시 요 75년 12월 16일 요 날에 회상 같은 글이 적혀 있던데 생생하게 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읽으면서 현재 노동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택배 노동자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사를 봤는데 10월 12일에 4시에 출근을 하셨는데 22시간 뒤인 다음날 2시에 귀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2시간 쉬고 다시 출근하고 15일에 나갔는데 17일 오후에 다시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8일에도 출근하시고 다음날 22시간 뒤에나 귀가를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셨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이 책에 나왔던 기쁨의 시간이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요. 그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책 소개와 가장 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들이고요.